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반복에서 온다가 제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반복할 텐데 그 반복의 과정에서 제가 선택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작성하실 때는 그 키워드들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종의 학습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듣고 나가실 때 저는 그 발표를 준비할 때 생각했던 게 강의를 듣고 나가실 때 내가 박승훈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뭘 배웠다 혹은 뭘 해야 되겠다를 가지고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 강의 혹은 강연을 듣고 이건 괜찮았다. 참 옷은 괜찮았다. 연단 친구까지는 괜찮았다. 목소리는 괜찮았다. 어쨌든 하나만 가지고 나가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실천한다거나 하나만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대에 왔거든요. 자, 이런 행동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유형, 이게 둥둥 떠다니는 걸 말합니다. 그 해파리처럼. 관찰, 실행, 발견, 선택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제가 하나의 단어를 생각했을 때, 오늘의 키워드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려나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편입니다. 일생에 걸쳐서. 뭘까요? 돌발 퀴즈라고 하고 상품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없으실까요? 정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창의성 아니겠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대답하고 제가 상품을 가져가는 수가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네. 식사. 네. 식당을 둥둥 떠다니다가, 그쵸? 뭘 먹을까 관찰하다가 먹으면 실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같이 먹을 사람이나 발견하기도 하죠. 늘 먹을 때 뭘 먹을까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단어는 바로 사랑인데요. 언제 나는 연애할까 생각하면서 캠퍼스를 떠돌아다니시기도 하잖아요. 연애 누가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너 연애하고 싶느냐 묻지도 않는데 나 혼자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찰하고 발견하고 발견해서 마음에 들면 더 관찰한 다음에 제가 뭘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실행해보죠. 그리고 차이게 되거나 가슴 아픈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걸 평생 반복해서 하죠. 지금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거나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은 창의적인 것입니다. 네, 제 사진이라 넣었어야 되는데 얼굴이 충분히 보일 거리라 사진 넣지 않았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창의성이 과연 도달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창의성이라는 건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행복과 마찬가지로. 창의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 해나갈 때 창의성이라는 걸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창의적입니다. 말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사를 기획하거나 이런 발표를 하거나 할 때 무언가를 해내는 과정에서 저는 창의성을 드러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 나는 창의적이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일 혹은 내가 하기로 한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집중하는 게 여러분의 창의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반복인데요. 제가 한 땀 한 땀 이렇게 사진들 붙였습니다. 뒤에 보시면 툴이 있는데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용한 도구들이 있는데 도구들을 반복하다가 보면은 패턴이 생깁니다. 그리고 패턴은 일종의 질서가 되죠. 저게 만약에 하나의 큰 사진이었다면 누가 보기엔 그냥 여러 가지 공구들을 던져놓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것을 저렇게 규칙대로 배열했을 때 패턴이 생기고 패턴은 규칙이 되죠. 규칙이 생기면 우리는 무언가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그 도구에 대해서 이제 그 도구를 어떻게 쓸 것인가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이는 부분은 일부러 잘라놨네요. 네 주제를 알라. 이 누가 했다는 말로 유명하죠? 소크라테스이 Know yourself에서 너 자신을 알라인데 좀 바꿨습니다. 네 주제를 알라. 주제의식이 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라면 두 번째 주제의식입니다. 이렇게 가끔씩 요약도 해드립니다. 주제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관심이 있어하고 내가 사랑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글감이 될 것이고 사진작가에게는 피사체가 될 것이고
저 같은 아빠에게는 아들이 될 수 있겠죠. 주제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걸 이루고 싶어 하는지가 바로 주제의식입니다. 주제는 사랑이고 아까 말씀대로 사랑은 창의적이라고 했죠. 사랑할 때 우리는 늘 창의적이 됩니다. 제가 뭘 좋아할지 그리고 내가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비 오는 날 괜히 비 맞으면서 약을 사서 감기 걸린 그녀에게 줍니다. 내가 감기 걸리면 엄청 창의적입니다. 감기 안 걸리고 우산 쓸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누군가를 위해서 해보지도 못한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반복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제가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두 번째, 화장실에 있거나 샤워하는 순간, 혼자 있는 순간, 이걸 해야 돼. 이걸 하고 싶어. 이러면 좋겠어.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까? 세 번째, 잠자리에 들려 할 때, 특히 아주 열심히 일한 하루, 내가 오늘 보람차게 일을 했다고 생각한 하루, 뿌듯하게 잠들 때, 그때 또한, 이건 좀 아쉽구나. 내가 이걸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사랑할 때 그렇죠.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할걸. 내가 그때 이걸 줄걸. 그때 내가 거기서 기다릴걸. 잘하고 나서도 후회합니다. 이벤트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에게도 몇 가지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창의적이죠. 다시 강조드리는 겁니다. 사랑은 어떻게 창의적인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의 핵심 키워드, 키포인트, 이 프레젠테이션 핵심 중에 하나는 예쁘게 만드는 겁니다. 제 창의성 핵심은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일단 어떻게 하면 이 색깔이 좋을까 다 고민한 결과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유형하고 관찰하고 실행하고 발견하고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이제 여자가 아니어도 되고 남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연애할 만한 나이를 지나신 분도 보이시고 연애를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주제의식을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유형이라는 것은 목표 없이 떠다니는 거죠. 그렇죠? 해파리가 뭘 어쩌다가 찾듯이 해파리는 수영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플랑크톤이 돌아다니듯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관찰도 해야 됩니다. 관찰은 사실 발견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실행해 봤을 때 실행에 대한 결과 그리고 실행에 대한 피드백도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연애를 얘기했을 때 슬픈 경우에는 헤어진 경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죠. 힘들어할까? 아니면 울까? 술 마실까? 친구 불러서 한탄할까? 그리고 또 다른 선택도 있습니다. 내 감정도 내 선택의 일부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을 때도 여러분은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새롭게 해볼 것인가 아니면 여기 일단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쉴 텐가 어쨌든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죠. 단 그 일에 다시 도전하시고 싶다면 그 일을 여전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자친구 날 버렸지만 한 번 더 찾아보겠다. 그게 내가 선택한 것이고 그것까지 해야 후회가 없겠다. 그렇죠. 저는 수업 안 나가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선생님이니까 교사니까 수업안을 자주 작성합니다. 근데 훌륭한 수업안이라고 할 건 없지만 괜찮은 수업안을 짠다고 고민을 할 때는 제 생각에는 시간은 한 3박 4일 정도 걸립니다. 일단 저는 제가 직접 텍스트를 고릅니다. 어떤 영어 지문을 할지를 고르기 때문에 그걸 지문을 고를 때 5만 곳을 돌아다니죠. 그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어떤 단어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으면 혹은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검색해서 여러 개의 글을 읽습니다. 그럼 어렵사리 하나의 주제를 정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만들어낼까 고민합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에 봤던 어떤 분의 글이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 다음에 트위터에서 봤던 어떤 재밌는 사이트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 아이디어들은 제가 유형하는 가운데 있었던 거죠. 전 아이들에게 인터넷 서핑이 제 취미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언젠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쓸모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쓸모없지만 당장의 쓸모가 아니어도 분명히 나에게 쓸모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전 늘 주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수업안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박 4일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인드맵은 한 10장 정도 그렸고 프레젠테이션을 이거만 만드는 데만 3, 4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렇게 뭐 예쁘진 않은데 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드리는 건 그런 유형의 과정 다음에 주제의식만 생기면 신기하게도 수업이라는 주제에 따라서 자료들이 모여든다는 거죠. 마치 말굽자석에 철 쇳가루들이 몰려들듯이 대기만 하면 애들이 줄을 섭니다. 보기 좋게. 그리고 제가 그때 해줘야 될 건 필요 없는 애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애들은 앞으로 내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아내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어떻게 할까도 늘 고민합니다. 물론 늘 고민한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네요. 늘은 아닙니다. 자주 하는 편이죠. 자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아내를 좋아해줄까? 어떻게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죠. 그러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맛있는 것들을 갖다 주는 겁니다. 최근 하다가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어요, 와이프에게. 오늘 백숙 사갈까? 뭐 이러면 싫어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커피도 한잔 사가고 그 다음에 뭐 맛있는 내가 다른 분들이랑 먹었던 맛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사갑니다. 그래서 줄 땐 이렇게 하면 되죠. 가다 보니까 이끼를 샀다. 이러면 깎아 먹는 거니까 너를 위해서 사왔다. 잘 기억하다가 이거 너무 같이 먹고 싶어서 사왔다. 그렇게 해서 주는 거죠. 왜? 난 너를 사랑하니까. 내 주제의식 중에 하나니까.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디서 뭘 먹든지 간에 그렇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혹시나 너무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척 해도 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예술가의 어떤 그림을 봤는데요. 그 아들 덕분에 자주 미술관에 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단에 보면은 그 엉덩이가 좀 보입니다. 그쵸? 제가 볼 때는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아닐까 싶은데 그 작은 우리 집처럼 생긴 곳이죠. 그 전통집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게 물이 있고 그 위에는 이렇게 일종의 데크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집 안으로 정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집인지 정원인지 숲속에 나무를 갖다 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그림을 봤을 때 너무 자유롭다 혹은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자기 집 같이 보이잖아요. 집이 제일 편안한 공간이죠. 그리고 자기 집안에 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고 있죠.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래서 저는 예술가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술가는 내 욕구를 사는 사람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욕하든지 돈이 하든지 상관없죠. 여러분은 물론 그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되면서 내 욕구를 차지하는 것. 그렇지만 누군가가 원하는 것만 하게 되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겠다. 일을 시키는 사람은 나에게 시킬 수 있지만 잘하겠다, 대충 하겠다 결정하는 건 저죠.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최고를 만들겠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나의 선택입니다. 그런 예술가가 되기를 꿈꾸는 거죠. 말랑말랑한 투넬을 만들기, 이제 유형 단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뒤에 있는 건 젤리입니다. 젤리벨리 빈스. 4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책, 그 다음에는 지도가 있네요. 사진,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책은 사셔야 돼요. 제가 생각에 책을 잘 읽거나 많이 읽는 방법 따위는 없습니다. 많이 그냥 읽으면 됩니다. 하지만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방법이 올해 들어서 한 40년 안 되는 짧은 인생 중에 가장 책을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책을 가장 많이 산 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사야지 읽을 수 있습니다. 차에도 버려두고 가방에도 버려두고 책상에도 버려두고 집에도 버려둡니다. 손이 닿으면 어디든지 책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장난치다가 아이 때문에 뭘 치우려고 보는데 그것도 책이에요. 그러면 그 책을 읽게 되겠죠. 책을 많이 읽겠다라는 다짐은 허황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읽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책을 많이 사십시오. 확실한 방법이죠. 그리고 사서 보면 아깝기 때문에 읽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막 사야 됩니다. 그리고 마인드맵을 그리셔야 되는데 마인드맵을 하나 그릴 때마다 조금씩 창의적이 된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마인드맵은 하나를 끝장내는 방법이 아니라 시작하는 방법이죠. 시작하는 생각의 과정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아주 나중에 최종의 결과물로 마인드맵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의 마인드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셔야 되죠.
그리고 저처럼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름 혼자서 하던 프로젝트 중에 일부인데 매일매일 옷을 찍는 겁니다. 얼굴은 안 나오죠. 얼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안 나오게 찍는데 학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한 번씩 꼭 가니까 작년인데요. 매일매일 입고 간 옷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남겨둔 거죠. 언젠가는 써먹어야지. 혹은 언젠가 써먹을 때가 있을 거야. 그 이후로는 얼굴도 찍습니다. 찍다 보면 어떻게 되냐?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저게 나타나. 사진을 매일매일 요즘에 찍고 있는데 찍다 보면 잘 나온 사진 따위 기대하지 않습니다. 못 나온 사진, 눈 부은 사진, 새집 찍은 사진, 뭐 이런 사진, 그게 다 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잘 나온 사진을 원치 않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진이 어떻게 나와도 저건 나다. 딱 나구나. 이렇게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전에 사진을 덜 찍을 때 하나 찍으니까 1년에 한 번 찍으니까 잘 나와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엔 그런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매일 찍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한 번씩 사진을 찍어보세요. 남기고 안 남기고 에버노트에 넣고 안 넣고 페이스북 올리고 안 나오고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일단 찍어보세요. 그리고 페이스북 글 올리기인데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거죠. 페이스북 올리는 이유는 누가 봐주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준 사람이 없으면 혼자라도 라이크를 누르면 됩니다. 나도 내 글에 라이크를 누를 수 있어요. 참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개를 못 누르지만 내가 댓글도 달 수 있죠. 내 페이스북 피드에 누가 남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 놀아도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볼만한 공간에 글을 쓰는 건 훌륭한 일입니다. 그 글이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생각해서 쓴다면 더 좋겠죠. 핸드폰 메모장에 써놨다가 올릴 때 좀 다시 읽어보고 쓴다면 그것 자체가 훌륭한 글쓰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적어도 오타라도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것들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반복하시면 여러분들 나름의 질서를 찾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이 네 가지 예를 든 건 이걸 꼭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를 시도해 보시라는 거고, 만약에 이것 중에 싫으시다면 오늘 나가실 때 박 선생님이 사랑은 창의적이라고 했고 주제의식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럼 나에게 있어서 주제의식은 무엇인가? 내가 사랑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 그걸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시면은 이 양의 문제라서 제가 양을 그려놓은 겁니다. 양도 중요한데요. 디지털로 하든 아날로그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양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정도면 되죠. 제가 저때 박상희 교수님 얘기 나눌 때도 그랬는데 올해 작년부터 마인드맵 그린 양이 폭발적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마인드맵 그 폴더에 보면 마인드맵 한 5, 60개씩 됩니다. 그리던 것도 있고 그려놓은 것도 있는데 전 처음에는 마인드맵 핸드폰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폰으로 그 앱을 사용해서. 왜냐면 보통 그때 한 게 뭐냐면 화장실에서 늘 마인드맵 그렸어요. 화장실 가서 좀 시간이 좀 체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 5분 정도 체류하죠. 5분 정도 체류한 동안 핸드폰으로 마인드맵 그립니다. 수업 시간에 뭘 할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인드맵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마인드맵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컴퓨터로 확인하는데 나중에 되니까 컴퓨터로 하고 스마트폰으로 그리는 것도 재밌지만 손으로 그리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나중에는 이게 둘 다 드러나는 겁니다. 마인드맵에 재미를 들인 건 그리기 쉬운 스마트폰이었죠. 그렇지만 재미가 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스마트폰이든 손으로 쓰는 거든 둘 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의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가끔 저에게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잠들어라. 그럼 제가 잠든 척을 하죠. 그러면 아들이 깨어나라 합니다. 그럼 제가 깨어난 척을 합니다. 그런데 창의적이 되라고 해서 창의적이 되라 한다고 해서 창의적이 될 수 없죠.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창의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빵구를 쏴주시는 거죠. 하나 넘어갔네요. 동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걸 하나 보시셨네요. 이게 PPT로 옮기면서 동영상이 제대로 안 넘어간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뿌이뿌이뿡 이 빵개대장 모션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분들만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나올 수 있나요? 클릭하시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원래 없나 보네요. 네, 그러면 어차피 시간도 다 되고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투더리 스머프고 하나는 똘똘이 스머프입니다. 투더리 스머프는 싫어 얘기하죠. 똘똘이 스머프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의적이 되긴 힘들시더라도 똘똘이 스머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글로 가는 건데
저희가 우리 과에서 과티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대학교 때 과티에 대해서 막 논의하고 있습니다. 흰색이 좋아, 라운드가 좋아, 뭐 후드가 좋아. 근데 한 학생이, 제 친구가 아주 창의적인, 괴팍한 친구가 얘기를 했죠. 꽈바지 하자. 물론 저는 그때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서 그 친구에게 말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지만 그 꽈바지라는 말에서 엄청 놀랐습니다. 사실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모두 다 티셔츠에 빠져있을 때 왜 바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까? 근데 투덜이가 돼서는 바지를 생각할 수 없어요. 나 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 대안이 없으면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것보다 대안을 함께 준비하는 게 선물 세트를 준비해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창의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못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드린 4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여자를 찾으세요. 감사합니다.